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송보연입니다. 저는 현재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정혜진 교수님과 같이 도시 단위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작성한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전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전 지구적 움직임의 확산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부에서는 국가 단위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이행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가 단위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행 주체인 지자체 단위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시 단위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현재 도시 단위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경향을 살펴보고 지자체 단위의 설정 가능한 감축 목표와 수단을 검토하여 기후변화 대응 계획 실천의 실효성을 제공하는 레퍼런스를 만들고자 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사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방법론을 더 보완해서 논문으로 발전시켜 학술지에 수록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대상은 각 도시에서 발간하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 보고서였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시 단위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례가 많이 존재하는데 어느 도시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 질문을 답하는 것이 저희의 첫 과제였습니다. 우선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즉 대응 계획과 행동이 가장 시급한 도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도시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공신력 있는 단체 C4D 도시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그리고 CDP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했는데 이 자료는 모두 각 도시의 자체 보고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비일관적인 데이터가 너무 많아 단순한 비교로 연구 대상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인공위성 지도에 그리드를 그려 도시를 나눈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연구 자료를 접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와 다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방법은 일관되었지만 그리드로 도시를 나누기 때문에 정확한 도시의 경계와 또 불일치이기 때문에 사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세계 1위로 발표했는데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드를 보면 서울 주변에 있는 지역 또 서울로 함께 간주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사이언티픽 데이터에 기재된 340개의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글로벌 데이터셋을 찾았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경우 앞서 소개했던 도시의 자체 보고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방식을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품질 관리를 했고 보도한 수치에 대해서는 다른 독립적인 데이터셋과 또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의 배출량도 본 연구에서 보고하는 수치와 유사했고요. 따라서 일관된 기준 그리고 외부 자료의 검증을 통해 만들어진 본 데이터셋은 신뢰성이 일정 수준 확보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높은 상위 배출 도시 중 영문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계획을 발간하는 30개 도시의 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도시를 정확하게 세계에서 1위에서 30위의 배출량을 갖는 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온실가스 배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별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보고서를 텍스트 분석 방식을 택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먼저 컨텐츠 분석을 하고 그 뒤에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진행한 컨텐츠 분석의 경우 보고서의 목차 내용을 살펴 어떤 분야에 대해 도시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에너지, 빌딩, 교통, 폐기물 등의 주제를 먼저 정리하고 각 주제를 대주제로 잡아 세분화되는 목표를 위계적으로 두세 단계로 컨텐츠를 분류했습니다. 여기 글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뉴욕은 탄소 중립이라는 큰 제목 밑에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라는 두 번째 단계의 목표가 있었고 그 밑에는 또 이 소제목에서 소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위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단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뒤 저희가 범주화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 목표에 맞도록 구조화하기 위해 앞서 파악한 위계를 참고해서 도시명, 감축 부문, 분야, 정책의 방향 또는 목표, 이행 수단,
이 구조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최종적으로 997개의 셀 단위 텍스트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한 후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토픽 넘버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10으로 설정했고 TF-IDF는 0.4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0.4로 설정했을 때 앞서 컨텐츠 분석에서 파악한 분류와 가장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우선 전처리를 완료한 컨텐츠에서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해보고 출현 빈도수와 비례하는 크기의 단어를 모아놓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시각화했습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가 현재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이고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등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에는 내용과 기한이 있듯이 보고서에서도 각 도시의 감축 목표, 그리고 목표 연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축 수단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 그림은 저희가 앞서 진행한 목차 구조화 과정에서 도출했던 주제를 이제 위에 정리해 놓고 각 도시가 이 주제에 해당되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것을 표시한 결과입니다. 이 표를 통해 각 주제에 해당되는 수단을 몇 개의 도시에서 채택했는지 수치화해서 그 수치를 시각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 그림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public transport, 즉 대중교통이 가장 많은 도시에서 현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 그림을 바탕으로 미티게이션에 해당하는 수단은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어댑테이션에 해당하는 수단은 진한 초록색으로 영역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두 영역에 속한 수단의 총 출현 빈도수를 보면 미티게이션 141개, 어댑테이션 165개로 비슷하지만 미티게이션 분야의 수단의 경우 채택되고 있는 수단이 비교적으로 몇 개의 수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어댑테이션 분야에서는 수단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감축 수단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런 기여도를 한번 시각화해 봤습니다. 보시면 각 도시별로 채택한 수단이 다양합니다. 물론 패턴도 존재합니다. 빌딩 최적화, 교통, 폐기물 관리,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감축 수단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었는데요. 다만 각 수단이 최종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컨텐츠 분석을 마치고 저희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출현 빈도수를 보기 위해 사용했던 같은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진행했고요. 앞서 TF-IDF 수치를 0.4로 선정했던 이유가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결과와 저희가 목차 분석을 통해 도출한 분류 내용이랑 가장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first word는 각 토픽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첫 번째 단어와 가장 자주 따라 등장하는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입니다. 각 주제별로 중요한 핵심 단어, 그리고 같이 출연하는 단어를 시각화한 것이 이 스프링 맵입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토픽으로 도출된 transport, 교통에서는 중심에 가장 핵심 키워드인 여기 교통, transport가 자리 잡고 있고 air, quality, transformation과 같은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사실 저희가 교통에 대한 논의를 생각해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 즉 자가용, 이 공기 질에 좋지 않고 따라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교통 분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스토리의 전개를 이 스프링 맵을 보면서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흐름일 뿐이지만 이런 스프링 맵은 세 개의 주요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별 계획의 흐름을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웨이스트를 주제로 잡은 스프링 맵인데 재활용 가능한 제품, 매립지, 감축 등의 단어와 함께 출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들이 출연하는지는 이 그림으로 확인은 어렵지만 이런 텍스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로 함께 출연하는 단어를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는 토픽별 단어의 중심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성은 해당 토픽과 가장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다른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두 번째 주제인 변화의 circular map인데 경제, 정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단어 이 change와 가깝다는 것이 2차원적으로 나타납니다. 환경 분야에서 변화를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즉 변화라는 주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단어가 정부,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면 이 단어들은 환경 변화의 3대 핵심 원동력인 시장, 금융 및 거버넌스랑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 변화의 실현에 있어 이 주체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circular map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는 또 다른 예시인데 물 주제에서는 이전 예시에 비해 다른 개념들과 조금 더 먼 거리를 두어 다양한 단어와 골고루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가 도출한 인사이트를 조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 계획의 설계 레퍼런스가 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죠. 저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각적인 스프링 맵, 서큘러 맵이 모두 좋은 레퍼런스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들은 각 주제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키워드, 그리고 관련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성이 강한 개념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논의를 더욱 풍성하고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앞서 초록색으로 영역 표시한 표를 떠올리시면 미티게이션 수단이 어댑테이션 수단에 보다 종류의 분포가 작았는데 이 말은 도시별로 미티게이션 수단은 대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어댑테이션 수단은 조금 차별되는 지역적 특성을 더 반영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이를 참고할 때 미티게이션 수단을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반면 어댑테이션 수단에서는 창의성을 조금 발휘해 그 지역에 맞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별로 탄소 감축 수단과 각 수단의 기여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감축 로드맵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고요. 따라서 다른 도시의 계획을 참고하되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환경에 가장 효과적인 로드맵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단 채팅창으로 그 질문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혹시 그 박연배 박사님 직접 뭐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들리는가요? 네네, 네, 잘 들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언어 텍스트 분석 결과를 저는 각 주요 도시들마다 사실은 인구 특성이라든가 에너지 소비량이라든가 배출량 특성, 예를 들면 어디는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많이 배출되고 어디는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산림 쪽에서 많이 배출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감축 정책이나 적응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언어 텍스트 분석을 에너지 소비량이나 배출량 지표에 대한 특성 분석과 연계시켜서 예를 들면은 배출량이 좀 더 많은 분야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시들마다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룹핑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을 해보면 좀 어떨까, 좀 더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유했던 그 연구의 목표도 생각해 보면 이게 지자체 단위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 너무 감사하고 그룹핑하는 것을 시도해 보면서 앞으로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짤막하게 한 가지 약간 코멘트를 드리면 뭐 제가 도시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저희도 이제 도시 기후 변화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레퍼런스를 찾아보다가 지금 그 UCCRN이죠. 그 어번 클라이밋 체인지 리서치 네트워크 쪽에서 발간한 그 도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그 보고서, 그 세컨드 어세스먼트 이 보고서가 2018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보시면은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의 현황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별 어떤 대응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것들이 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아까 앞에서 그 박연배 박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시별로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나 아니면 대응책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 연구를 진행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레퍼런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 하나가 더 아니 코멘트 하나가 더 들어왔거든요. 네. 코멘트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말씀하고 계신가요? 음소거 해제를 안 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0개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30개 도시를 잘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그 그룹핑한 결과를 이용해서 향후에 뭐 적응이나 감축 계획이 없는 지자체들도 자기가 어느 그룹핑에 속하는지를 만약에 이제 그것들 어사인 해준다고 치면은 그 계획들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 약간 그 발전하지 못한 그 언더디벨롭된 지자체에서도 적응이나 감축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룹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 그룹핑하는 기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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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고 반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